자, 신천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거 뭐, 경찰은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이지 발표를 하나도 안 하는데, 언론이 막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였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까지 던지고 있는데, 이만희가 MB 때부터 역사가 깊다. 관련을 쭉 깔아왔다고 합니다. 이해관계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와 정치권 간의 정교 유착 불의가 20여 년 전인 17대 대선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는데요. 신천지 전 간부로부터 2005년부터 2006년경에 이명박의 친형인 고 이상득이 이만희 교주를 직접 만나서 한나라당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은 유력 대권 주자였고 박근혜와 치열한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으로 불리던 이상득이가 막후에서 표 확장을 위해 신천지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건이 있대요. 문건이 있어가지고 12개 지파별로 1,670명 할당 인원을 배정해서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시키라. 이런 지시가 담겨있는 이 문건이 아예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지금 이 나라 보수 정치를 좌지우지 와. 해오고 있었던 게 야. 신천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들 때에는 이미 신천지의 어떤 교세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이 이명박근혜 쪽에 있는 보수 인사들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이명박은 서울시장이었지만 박근혜한테는 약간 밀리는 형국이었고 그치? 그래서 박근혜는 오랫동안 음. 자기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서로 대선 나와가지고 싸울 때 팩트로만 싸운 거 아닙니까, 둘이? 팩트로만 싸워가지고 둘 다 그 똑같은 걸로 감방에 그대로 갔어요. 그렇죠. 그거 다 사실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전부 다 박근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이 이겼단 말이지. 이거 이상하다. 그때부터 당원들을 어떻게 권리당원 표들을 조작하는 스킬을 써왔던 게 아닌가 싶고 점점 국진당의 일반 당원이 늘어남에 따라갖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네 지파 사람, 이게 교인들을 더 많이 밀어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10만은 이미 확인이 된 거지만 신천지의 홍준표가 주장하는 10만은 그 10만은 단기적인 거고 20년 동안 몰아넣은 숫자를 따져놓고 본다고 치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천지가 한 30만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5만, 나중에 5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지금 진짜 긴 세월, 이 MB 때부터면 지금 몇 년째야? 2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천지가 지금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데 이거 사이비가 이 당을 조종한 겁니다. 결국은 뭐 박근혜 탄탄한 대구 지역의 뭐 어떤 그 지지권이라든지 청도를 중심으로 한 대구 안에서 신천지의 어떤 교세와 위명 같은 거, 그리고 부산 지역에 이제 특수한 지역들이 있더만요. 부산에 어떤 지역 가면은 국진당 표가 무조건 90%씩 나오는 데가 있는데 기장인가? 그쪽도 따져놓고 보면 뭔가 이쪽에 가평처럼 이상하다는 거지. 뭔가 이상한 그 나름대로의 연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거 아닌가 그러면? 예전에 왜 그 김건희가 부산 가가지고 그 시장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초록색 맞아. 뭐 목도리 같은 거 두르고 뭐 그런 거 했었던 그게 그 생각이 기장이 나는데. 아니었나? 손에 같은 거 그래가지고 들고 그게 있었던. 문제가 되니까 맞아.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지워버렸죠. 그리고 그 맞아. 종교단체에서 우리한테 메일 넣어가지고 니들 내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맞아요. 우리도 메일을 받았었죠. 메일 받았습니다. 이 정보력은 걔들이 더 훨씬 촘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표만 동원해 줬겠느냐는 거지. 돈도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합수본이 이 100억 횡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100억을 빼돌린 증거를 확정한 거고 이제는 이 100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정치권에 연루돼 있는 인사들이 드러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합수본이요. 신천지 내에서 발생한 113억 원 규모의 조직적 횡령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요. 68쪽 분량의 내부 고발 보고서에 따르면 고동환 전 총무를 필두로 총회 전도부장, 신학부장이 공모해서 자금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만희 총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전국 12지파로부터 홍보비 및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113억 원을 각출을 한 거래요. 그래서 마치 이 돈을 포교비로 쓴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처리를 해서 회계장부를 조작을 했는데 자, 일단 고동환 전 총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10억 원을 본인과 가족 계좌로 직접 받아서 사적으로 또 삥땅을 또 쳤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 고동원이라는 인물이 예.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상의 2인자고 나이가 많은 총재를 대신해가지고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형 사장 같은 역할을 하던 놈이거든요. 그리고 신천지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신도들한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요. 윤영호가 비자금 조성해갖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 지역의 포교비로 썼다라고 돈 빼돌려서 비자금 집행하는 거랑 구조가 똑같잖아요. 마치 배운 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지들이 생각해낸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런 애들이 비자금 통해갖고 정치권이 됐든 어떤 검찰 쪽이 됐든 이런데 로비하고 돈질하는 이런 일종의 공동 매뉴얼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간판만 바꿔 달았지 둘이 영업하는 방식이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이 똑같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원천이 다 그 최태민 목사나 그 관련했던 과거에 영생파, 뭐 구원파 이런 거, 신천지 뭐 이런 애들, 영생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스승 안에서 나온 똑같은 매뉴얼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억 원대 횡령을 한 게 나머지 그런 돈이 어딨냐, 100억 원이 어딨냐, 이게 다 정치권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100억 원은 확정이 돼서 수사를 해서 쫓고 있는 거고, 지금 얘네들이 2천억 정도 되는 그 비자금을 작성을 했다가 만들었다가 요거를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요걸 추징하기 위해서 뭐 도세 심판원까지 갔으면 공개된 상황 하에서 지검장까지 세부 법원, 세무서, 기타 정치권들이랑 로비를 했던 정황을 추가로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억? 100억 정도 갖고 뭐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놓고 뭐 큰 돈 아니지 않나? 그거는 일부인 거고 진짜 이 안에서 정치권 로비를 하고 해서 동원했던 돈은 수천억대가 맞다는 거야. 왜? 얘네들은 종교 권력을 갖고 신천지만 3조에서 4조 원 이상 현금을 모은 집단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1, 2천억, 2, 3천억을 아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든 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자, 이게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데요. 2020년 4월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천지의 탈세 횡령 의혹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니까, 신천지 차원에서, 이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지교회 매점 수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2천억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 원래 2천억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7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한 고동환
전 전 총무. 총무를 중심으로 국세청, 조세심판원, 검찰 고위직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국세청 조사 4국이 직원 200여 명을 동원을 했대요. 이거는 진짜 탈탈 털려고 작정을 한 거였는데,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2천억을 내야 되는 거를 58억으로 내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깎은 거냐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있을 거 아니야. 비자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신천지 쪽에 포섭돼가지고 이걸 58억 원으로 깎아주는데 관여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지금 다 잡아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뭔 놈의 세금을 집행을 하라고 하면 2천억으로 때렸으면 예를 들어 소명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1,000억 정도라도 받아냈다 그러면 그렇지. 정상이라고 보겠는데 1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5%만 주고 퉁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세청 측은 조사에 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왜? 니들이 뭐라고? 수원지검 역시도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2025년 8월 13일 기사니까 요거는 이제 작년 8월 기사인데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해야죠. 이제는 해야지. 응. 고동환 전 총무가 이렇게 한 게 신천지 탈퇴자로부터 여기 나온 겁니다. 조세 심판 거기 조세 포탈 무혐의 결정 났대. 그러니까 됐네 그러면. 큰 거 막았다. 이번 거 큰 거 막았다. 큰 거 막았지. 1,900억을 살렸으니까. 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깎아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저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놈들한테 로비 자금으로 돈을 뿌렸겠죠. 문제는 2천억이나 되는 불법 자금을 당시에 조성을 해갖고 이 돈을 뭐 하는데 썼겠냐는 겁니다. 이 돈으로. 예? 이게 사실 따져보면 대부분 정치권 로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